그래서 이렇게 실행 예산서를 잘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예산서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해내고 어떻게 청구하고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실행 내용서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들을 다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드리니까요, 3일 내내 빨리 댓글 달아가지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안 되니까 시간 초과하기 전에 빨리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안녕하십니까. 리치아민 신다 광성엔 아키우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곧 명절입니다. 이 영상은 명절 지나고 올라갈 텐데, 자, 명절 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컨셉을 잡고 명절이 지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짜고 하는 건 잘 안 되고, 아무튼 명절 전에 지금 찍는 거기 때문에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할 내용은요, 저번주에 제가 원가 공개 촬영을 하면서 실행 예산서가 변경됐고 업데이트했다, 내부 감사를 했을 때 실행을 잡는 방법이 조금 더 디테일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라 그래야 되죠. 사용 설명서를 영상으로 남기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보고 이해할 수 있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제가 설명을 쫙 해놓고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훨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긴 말 할 거 없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해졌어요. 표가 엄청 크죠? 표가 엄청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이 PDF로 떠놓고 이게 볼 때 실제로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영상은 잘 업로드가 된 것 같아요. 일단 항목을 한번 볼게요. 요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는 구분입니다. 구분. 그러니까 공종이에요. 구분. 그래서 공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설공사에는 이런 공사들이 있고, 토목공사에는 이런 공사들이 있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는 이런 공사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내드리는 이 서류는 우리 현장에 쓰고 있던 거를 그냥 들고 와서 백지화 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가설 내용이나 토목공사 내역은 견적서에 따라서 써내려가면 돼요. 실제 사용하는 견적서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종은 실제 사용 내역을 작성한다. 제가 조금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용법을 모르면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용법을 모르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옆으로 볼게요. 옆으로가 중요합니다. 예상 수량, 여기다가 메모 바로 할게요. 견적서상 작성되는 수량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공사하다 보면 수량이 오버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사용되는 수량, 예상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사용하니까 이렇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있을까요? 일단 실행 예산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서를 쓰는 게 일이 아니에요. 실행 예산서를 써내려가는 게 일이 아닙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해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일이라 해서 막 써내려가면 분석을 못하고 하면은 절대 관리도 안 되죠. 관리 안 되면 계산 안 되고 그런 건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실행 예산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 수량이 100이었고 견적 금액이 1000만 원이었으면 실제 수량도 100에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수량이 예를 들어 900이었어, 90이었어. 그럼 실행 수량도 좀 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비교 분석 가능해야 이 실행 예산서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수량은 이런데 실제 수량은 이렇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 수량과 실행 수량이 있고, 견적 금액은 말 그대로 견적 금액입니다. 그리고 추가 금액이 있죠. 견적서상 우리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축주가 요청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금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공종에 어떤 품목이 추가가 되어서 추가금이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옛날에 보면은 저기 맨 말단에 추가금 이렇게가 추가금 얼마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서 추가가 됐는지 몰라요.
물론 서류를 보면 확인이 되겠죠. 근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추가 금액이라는 게 적혀져 있고요. 자, 실행 1, 실행 2 확정이 있어요. 실행 1과 실행 2는 뭐냐? 실행 1 같은 경우에는 착공이 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실행 1은 착공이 임박한 경우예요. 도면 나와서 적산해서 견적서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견적 작성을 해서 제출했어. 그리고 실행 1을 잡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공사를 하면 얼마나 우리가 줄여서 공사할 수 있을지, 무엇을 지경으로 해서 아낄지를 분석하는 차트가 실행 1이에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착공이 2, 3개월 후에 이제 있을 때는 2, 3개월 동안 바뀔 수가 있다고, 내용이. 그러면 착공 임박했을 때 실행 2를 또 잡아야 돼. 그냥 착공 임박했을 때 실행 잡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가 안 되냐면 시간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은 미리 예산을 측정할 수 있고 어떤 부분 예산을 측정을 못 해요. 그리고 2, 3개월 있다가 어떤 부분이 추가되고 어떤 것이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계약하고 난 이후에 실행이 한 2번 정도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딱 계약하자마자 바로 공사해야 될 때, 그때는 실행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행 1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실행 2만 잡으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실행 2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실행 2를 보고 가게 되는데, 여기 확정돼 있죠. 확정. 이 확정은 뭐냐면 뒤에 가면, 이쪽 뒤에 가면 나오는데, 공사 금액을 기입하면 여기 집행 금액이 딱 적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얼마를 줬는지, 많이 줬는지 작게 줬는지 다 판단이 돼요. 이걸로 얼마 줬고 얼마가 남았는지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견적 금액이 2,500만 원이라 칩시다. 100, 1,000만, 10만, 1,000만. 추가금이 100만 원이라 칩시다. 자, 실행 금액이 2,450만 원이라 칩시다. 실행 2 금액이 2,350만 원이라 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쭉 이렇게 펼쳐지면서 금액이 나와요. 자, 그리고 공정률 대비 공사 지출액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정률 대비 맥스 지급금, 이걸 초과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표가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근데 건축공사 자체가 복잡해요. 건설업 자체가 복잡합니다. 기성공사를 할 때에 있어서는 기공사된 내용을 가지고 돈을 자금을 집행을 한단 말이죠. 공사 진행률이 50%야. 그러면 60%의 돈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50% 했으면 50%만 지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업자들이 명분 없이 그냥 총공사 금액이 500만 원인데 50% 했으면 250만 원 주면 되는데 300만 원 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300만 원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우리는 공사 대비해서 우리도 클라이언트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최대 맥심 금액이 잡혀 있는 거예요. 50% 했다고 50% 다 줘도 안 됩니다, 원래는. 50% 공사했으면 한 30% 줘야 돼요. 하도급을 운영을 할 때는 20% 정도는 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준공 후 잔금이 10% 남아 있어요. 우리 건축주한테 돈을 받을 때 준공 후 잔금 10% 남겨놨다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 기성일로부터 해서 준공 후 자금 지급일까지 많게는 3개월, 4개월씩 이르거든요. 3, 4개월씩. 짧게는 1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공사가 큰 경우 3, 4개월 걸릴 수 있다고. 간청에서도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많을 수 있고 당사에서도 고쳐야 될 작업들이 많을 수 있단 말이야. 3, 4개월 버텨야 된다고. 회사의 자본 능력으로 버틸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재산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재산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도급을 운영을 할 때 20%씩 지고 가게 되면 말미에 그 20%를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 공사했다고 50% 주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해요. 대신에 50% 했으면 30%, 40%를 지급하면서 공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게 건설회사의 운명입니다. 데스티니입니다. 자, 여기 공정률이 딱 나와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공사가 30% 진행됐다. 이게 잔금이 실행 1로 보고 갈 건지 실행 2로 보고 갈 건지 묶이는 곳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실행 2로 보러 간다 했을 때는 실행 2로 잡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잡혀 있다고 봤을 때 이 공급가에 집행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금액 이상 주면 안 돼. 공정률 30%, 공정률이 10%일 때, 공정률이 20%일 때, 공정률이 30%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적히냐?
쭉 뒤로 가면은 수수해 볼게요. 쭉 들어가면 지금 9월달이죠. 자, 여기에 100만원 적었어. 여기 지금 여기 쭉 따라가가지고 여기 100만원 적힌다고. 어렵죠, 이게? 이거를 왜 뒤에서 작성하게끔 해놨냐면, 이 표를 통해서 공사비 지출 금액을 알아요. 이건 재무팀이 할 역할이에요. 재무팀이 이번 달에 뭐 10만원, 100천만, 10만원, 20, 100천만, 10만원, 20, 100천만, 10만원, 20, 100천만, 1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을 줬다고. 그러면은 이 업체에 110만원을 줬다라는 게 9월 달에 이렇게 딱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00만원이 딱 잡힌다고. 110만원. 그러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 거예요, 지금. 이걸 비율을 해가면서 보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미지급금도 여기 적혀져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 빼기 이거죠. 이렇게. 미지급금.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근데 미지급금이 아직 얼마 잡힌지 모르니까 이렇게 잔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행금액이 작성이 되면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요. 이게 지금 눈으로 보기에 많기 때문에 이거는 묶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는 게 편할 겁니다. 자, 실행1 마이너스 견적에 대한 차이예요. 이게 실행 2만 있으면 되지 왜 실행 1이 또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는 것만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이리 복잡하게 실행 1도 잡아내냐 라고는 하지만, 실행 1이 잡히고 난 이후에야 실행 2가 잡혀요. 실행 2가 잡히고 공사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만 확정 금액이 잡혀요. 일이 순서대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각 순서에 따라서 확인 절차는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행 1은 실행 1대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실행 2는 실행 2대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확정은 확정대로 확인을 해야 되고, 실행 2와 실행 1의 차익도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서 분석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행 1 마이너스 견적에 대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2번 빼기 1번, 실행 1 빼기 1번인 거예요. 실행 2와 실행 1의 차이. 3번, 2번 빠지는 거예요. 3번이랑 2번. 그리고 실행 2와 견적 차이. 실행 2와 견적 차이. 250만원. 실제로 견적과 우리 실행 공사비랑 250만원 싸게 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개수가 50개라고 해볼게요. 54개라고 해볼게요. 수량이. 컨테이너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먹매김이라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견적 실행 1, 실행 2에 따른 단가가 나와요. 단가들이 쫙 나오게 돼 있어요. 물량 대비 단가 싹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량 대비 단가가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이거는 이게 지역에 따라 금액이 틀려요. 경상권, 충청권, 경기권, 전라권 그 위치마다 단가가 좀 틀려요. 전국적으로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일을 하니까 5개월 전에 끝난 그 현장 공사에 대한 각종 공종별 단가가 이 정도 하더라. 이게 눈에 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견적을 잡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행을 뽑을 때도 더 명확하게 실행을 뽑을 수 있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자, 이게 결국 가격 경쟁률 아닙니까? 가격 경쟁력. 이게 가격이란 게 데이터가 막 없어서 불안하면 조금 더 오버해서 로스 금액 생각해서 견적을 잡게 된다고. 근데 내가 명확하게 이 견적을 알아. 이 지역에 대한 단가를 내가 명확하게 알아. 그럼 그 단가 적용해서 로스를 최소한 해가지고 올리면 당연히 경쟁률 좋아지겠죠. 퀄리티는 제가 판가름할 수가 없고 회사의 능력이기 때문에, 단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로 수치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견적서를. 그래서 지역별로 이거 다 만들어서 이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실행 금액을 지출하는 거예요. 얼마씩 쭉 지급해서 언제까지 완료됐다라고 작성을 해 놓으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공사 대금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실제 견적 금액 적고요. 실행 1, 실행 2 아까 적은 대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갑지, 이게 갑지예요. 결과표, 건축은 얼마, 인테리어는 얼마, 조경은 얼마. 이건 항목별로 제가 체크한 겁니다. 그 실제 이거 사용하실 때 체크하시면 돼요. 소개는 얼마, 그리고 설계비 이윤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 계약금이 이건데 계약금액 이거 좀 바꿀게요. 3천만 원이라 할게요. 계약금액 3천만 원 중에 청구율 딱 지키죠. 저기 맨 위에 보면은 공정률, 청구율, 지급률 되어 있죠. 공정률이 실제 기준이 되죠. 공정률에 따라서 청구율은 당연히 5% 많게 가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공사가 보면은 시공사에서 선지급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아요. 청구하는 것보다. 샤시 같은 거는 돈은 다 나가지만 발주 놓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나올 수 있다고. 빈 공장 같은 경우에는 돈은 지금 다 썼는데 자재는 한 달 뒤에 받는다니까. 그럼 돈을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정률 대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5%씩 더 많이 청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급률은 25% 다운시켜서 지급을 해요. 이게 공정률을 한 50%로 올려볼게요. 50%를 올리면 자동으로 이게 바뀌어요. 봐요. 0.4에서 0.5, 50% 했을 때 자동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공정률 대비 계약금에 따른 청구율은 55%, 아까 위에 55%, 5% 많게 청구한다 했죠. 그러면은 건축주한테 이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50% 진행했으면 이번 청구액은 1650만 원, 약 55%에 대해서 청구를 해라 라는 거고, 실행 금액에 대한 50%는 실제로는 1175만 원치를 사용했다 라고 보지만, 우리가 하청에 지급하는 지급비는 612만 원 준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딱 적혀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적혀지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풀어놨습니다. 말을. 자, 1175만 원만큼 공사비를 지출을 하면 공정률이 50%이고, 공정률 대비 마이너스 25% 차감을 해서 50%지만 0.25, 그냥 25%만큼인 612만 5천 원을 하청으로 지급하고, 청구는 공정률 대비 5% 증감하여 55%로 1,650만 원을 작성하여 청구를 하되, 실제 계약금 중 청구 금액과 지급의 차이는 1,000만 원치이고 증감률은 이 정도다. 이기 때문에 견적서 전 항목에 0.5를 곱하여 증액시킨 후에 청구서를 작성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마음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렇게 지급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또 빨간불 뜬다고. 돈이 초과가 됐잖아. 이게 잠시만요. 이게 6천이라고 할게요. 떨어졌고 7천으로 합시다. 오버탄 걸로. 그럼 2,500만큼 오버가 된다고. 그 지급 금액은 이만큼 남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급한 돈은 이건데 잔금이 2천 얼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금이라고 쳤을 때.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내야 돼. 미래에 가설공사가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500만 원 하면은 이게 700만 원을 줄여지죠. 2,500만 원으로 하겠는데 500만 원으로 했으면 2천만 원 정도는 아꼈고, 2억 6천에 끝내기로 했는데 2억 9천에 끝냈으면 2,500만 원가량 손해인데, 여기서 2천만 원 아꼈으니까 이거를 빼면 이 정도 금액이 오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오버가 된 거야 지금. 그럼 이걸 맞춰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걸 다 작성이 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공사대금 쭉 이게 나오잖아. 오바 탄 것도 있고, 이봐요. 지금 이게 오바 탔잖아. 이게 물량을 잘못 잡은 거지. 물량을 이렇게 오바 탄 것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뭐 쭉쭉 나오죠. 그래서 돈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딱딱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는 상황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6,600만 원이 오바됐어.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이냐를 이제 분석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서류가 있는 거예요. 초과 실행 기한서라고 있어. A라는 공종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금액이 초과가 됐단 말이에요. 초과가 됐는데 대책 없이 계속 초과된 A 공정에 투입비를 계속 투입하면 더 오바되겠죠.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A 공종에 이만큼 오바했는데 이 오바된 거를 어떤 공종에서 메울 건지를 대책을 세워놓고 일을 해야 한다고. 계속 오바되고 계속 돈을 쓰는 거야. 계속 손해만 보는 거지. 그래서 초과 실행 기한서를 올리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오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하려고 한다 라는 기한서를 올리게 돼 있다고. 심할서 비슷하게. 또는 제가 박 대표가 가가지고 안 이쁘다, 다른 걸로 바꾸고 이거를 이 자재로 바꾸자 해서 막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바꾼 거 아니에요. 기업 이윤을 포기하고 제가 바꾼 거예요.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표님이 이렇게 만들기로 했던 거를 이렇게 만들자고 바꾸자고 했으니까
초과되는 비용이 1,000만 원이다. 이 1,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회사에서 실행금을 내려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아까 6,600만 원 오버된 거잖아요. 그 예비비 좀 내려주세요. 해서 5천만 원 내려주게 되는 거고, 뭐 잔도 처리해서 500만 원 아껴서 우리 직영공사라고 설비에서 500만 원 아껴서 직영공사에서 6천만 원 정도는 메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돼 있어. 오버된 초과된 견적서리 쫙 다 있죠. 자,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고가 되는데 이걸 대표한테만 보고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실무자 한 명이 그냥 막 바꾸면 됩니까? 안 돼요. 막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왜? 현장에서 소장은 가설공사에서 아낀 돈 철근 콘크리트 공사로 넣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대표한테 보고하기로는 가설공사 아낀 거는 도장공사에 넣기로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입이 안 맞으면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 현장 소장, 디자인팀, 설계팀, 공무팀, 설계부장, 재무부장, 공무부장까지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 이런 게 겹치면 다 이것도 서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용을 했거나 자금 운용을. 이 서류를 좀 살펴보고 학대해서 보고 더블 클릭해서 신경 낀 거 보고 하다 보면 이해를 충분히 하실 거예요. 초과 실행 기한서까지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이 서류를 가지고 조금 더 안전성 있는 회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이거 박 대표는 이거 다 시행착오 겪으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행착오 없이 쭉 그냥 이대로 하면 됩니다. 박 대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누가 이런 거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저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직접 피부로 때려박으면서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안정적이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 예산서를 잘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예산서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해내고, 어떻게 청구하고,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실행 내역서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들을 다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드리니까요, 3일 내내 빨리 댓글 달아가지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또 안 되니까 시간 초과하기 전에 빨리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서류는 진짜 제가 안 드릴라 했거든. 이 서류는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내만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들고 가셔서 전부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명절 잘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